안녕하세요. 저는 어, 오늘 작년 유립스에 실린 Incorporating Bias Aware Margins into Contrastive Loss for Collaborative Filtering 이라는 논문에 대해 발표할 김다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논문의 내용을 좀 제목을 통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하는 게 추천 모델의 한 부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모델에서 발생하는 어떤 바이어스가 존재를 하는데 그 바이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어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마진을 로스에 추가함으로써 그 모델이 갖는 바이어스를 해결하고자 한 논문입니다. 어,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인트로덕션을 통해서 논문의 배경과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프리리미너리스랑 메소드를 통해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스페리멘트 부분에서 실험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논문은 추천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바이어스, 그 중에서도 파퓰러리티 바이어스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파퓰러리티 바이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파퓰러리티의 개념을 먼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천 시스템에서 파퓰러리티는 말 그대로 어떤 아이템의 인기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걸 수치로 나타낼 때에는 어떤 아이템이 인터랙션 된 횟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것은 클릭 횟수나 구매 횟수 같은 어떤 유저와의 인터랙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그림이 파퓰러리티를 계산할 수 있는 간단한 예시인데요. 이쪽에 유저가 3명이 있고 아이템이 2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템 A를 소비한 유저는 3명이기 때문에 아이템 A의 파퓰러리티는 3이 되고 아이템 B를 소비한 유저는 1명이기 때문에 아이템 B의 파퓰러리티 값은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퓰러리티 바이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파퓰러리티 바이어스는 추천 시스템이 갖는 어떤 경향성을 의미하는데 유명한 아이템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추천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보이시는 그림이 그 파퓰러리티 바이어스의 예시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제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MF랑 빨간색 에지에는 추천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는 베이스라인 모델인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과 라이트 GCN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막대는 이 아이템 그룹을 파퓰러리티가 낮은 그룹 1부터 파퓰러리티가 높은 그룹 5까지 균등하게 그러니까 20%씩 구성을 했다고 했을 때 이 각각의 막대는 이 두 모델이 각 그룹의 아이템을 얼만큼의 빈도로 추천을 해줬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파퓰러리티가 가장 높은 아이템 그룹 5번이 거의 전체 80%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80%의 아이템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추천되어야 할 정도보다 좀 과도하게 낮게 추천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시장의 다양성이 저해가 되고 어떤 유저의 만족도의 측면에서도 좋지 못한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 분야에서 이 파퓰러리티 바이어스는 좀 예전부터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거의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의 디바이어싱 전략들은 이제 유명하지 않은 아이템의 퍼포먼스를 향상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리랭킹 방법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이 아이템 10개 중에서 7개의 아이템을 추천을 해주려고 할 때 추천 결과가 이렇게 기존 모델에서 만약에 유명한 아이템이 6개가 추천이 됐고 유명하지 않은 아이템이 1개가 추천이 됐다면 리랭킹을 통해서 이 아이템의 순위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유명하지 않은 아이템이 추천 결과에 좀 더 많이 등장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웨이팅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로스를 계산할 때 어떤 아이템에 대한 파퓰러리티의 역수를
웨이스로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학습 과정에서 모델이 유명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법들은 이제 안 유명한 아이템을 조금 더 잘 추천되게 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유명한 아이템의 퍼포먼스를 희생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는 이러한 것이 좀 문제 상황으로 보고 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좀 이걸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상적인 디바이어싱 스트래티지는 어느 한쪽 그룹의 성능을 깎아먹으면서 다른 쪽의 성능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아이템과 안 유명한 아이템 모두에 대해서 어떤 질적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 네, 이러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어스에 대한 정보를 어떤 마진의 형태로 로스에 담게 되고 이제 그 로스를 통해서 조금 더 추천 모델을 학습할 때 좀 더 좋은 레프리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방법론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추천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추천 모델이 대충 어떤 느낌으로 이루어지는지 학습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 시스템은 유저와 아이템의 과거 인터랙션을 통해서 어떤 유저가 가장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추천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인터랙션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를 바이너리 매트릭스 R이라는 것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이 R은 로우의 개수가 전체 유저의 개수이고 아이템의 개수는 콜럼의 개수는 전체 아이템의 개수가 되게 되고 각 엘리멘트는 바이너리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만약 어떤 유저 U가 아이템과 인터랙션을 했다면 뭐 유저가 아이템을 샀거나 뭐 영화를 시청했거나 뭐 음악을 감상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이 바이너리 매트릭스의 원소를 1이라고 넣게 되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넣게 됩니다. 그리고 본 발표에서는 이제 인터랙션이 있는 아이템을 포지티브 아이템이라고 하고 인터랙션이 존재하지 않은 아이템을 네거티브 아이템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 모델은 각 유저와 아이템에 대한 피처를 어떤 벡터 형태의 레프리젠테이션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학습을 하고 둘 간의 시밀러리티를 측정함으로써 어떤 이 유저와 아이템에 대한 연관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보이시는 그림이 어떤 추천 모델의 포워드 패스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이제 어떤 유저와 아이템 인터랙션이 존재할 때 이 유저와 아이템의 아이디가 각각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인코더를 거쳐서 이 유저에 대한 유저 임베딩과 아이템에 대한 아이템의 임베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에 대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나온 어떤 이 스칼라 값이 이 유저와 아이템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벡터 간의 코사인 각도의 형태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 임베딩과 아이템 임베딩에 대한 각도를 세타 해시라고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베딩의 학습은 이제 소프트맥스 로스를 통해서 학습이 되게 되는데요. 소프트맥스의 형태는 다음과 같고 특정 유저 U에 대해서 유저의 포지티브 아이템에 대한 코사인 시밀러리티 또는 각도와 네거티브 아이템에 대한 네거티브 아이템 NU들에 대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로스에서 하고자 하는 건 이 분자 쪽에 있는 포지티브 아이템과 유저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높이고 반대로 이 네거티브 아이템과 유저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낮추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이 다 끝난 뒤에는 이 학습된 임베딩 두 개를 다 프로덕트 하여서 이제 그것을 유저 U와 아이템 I에 대한 어떤 프리퍼런스 스코어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서서 본 연구에서 어떤 마진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로스를 제안을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존에 앞서 설명드렸던 추천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맥스 로스 수식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도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유저 U에 대한 인베딩과 아이템 인베딩에 대한 각도, 포지티브 아이템에 대한 인베딩의 각도, 이걸 포지티브 앵글이라고 한다면 포지티브 앵글은 좁게 하고 반대로 유저가 소비하지 않은 네거티브 아이템에 대한 인베딩은 넓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로스는 바이어스 어웨어 마진 컨트라스티브 로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로스는 이제 소프트맥스 로스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추가적으로 여기 MUI라고 하는 바이어스 어웨어 앵귤러 마진이라고 하는 텀을 추가를 하여서 새로운 로스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마진을 구할 수 있는 방법과 이렇게 소프트맥스에서부터 마진을 추가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마진을 구하기 위해서 저자는 이 Popularity Bias Extractor라고 하는 어떤 모듈을 새롭게 제안하는데, 지금부터는 그 모듈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opularity Bias Extractor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인터랙션이 주어졌을 때 이 인터랙션이 얼마나 바이어스에 취약한지, 바이어스의 어떤 정도를 측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유저의 아이디와 아이템의 아이디가 들어갔었는데 그 대신에 바이어스된 인포메이션을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인터랙션 UI가 주어진다면 이제 이 popularity bias extractor의 인풋으로는 그 유저 U에 대한 popularity PU와 아이템에 대한 popularity PI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PU와 PI를 계산하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앞서서 이제 아이템에 대한 popularity는 아이템에 소비된 횟수로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A의 popularity는 3이고 B의 popularity는 1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저의 popularity도 동일하게 이제 유저의 측면에서 유저가 몇 개의 아이템을 소비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시면 이 유저는 영화 하나를 소비했기 때문에 popularity가 1이고 이 유저도 1이고 이 유저는 2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popularity, 왜 이걸 popularity라고 부르는지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제 논문에서는 그냥 이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popularity라고 이름을 붙였고, 실제로 이 값이 의미하는 건 어떤 유저가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지, 이 액티브니스에 좀 더 가깝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 popularity bias extractor는 결과적으로 유저와 아이템에 대한 바이어스 인포메이션, 다시 말해서 popularity 값이 들어갔을 때 이 인터랙션이 얼마나 잘 예측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결국 바이어스 익스트랙터의 포워드 패스 과정은 앞서 말씀드렸던 추천 시스템의 포워드 패스 과정과 동일해서 이제 다만 인풋이 이제 popularity 대한 것으로 바뀌어서 이 인코더를 통과했을 때 나온 것이 유저에 대한 인베딩이 아니라 이 popularity 값 자체에 대한 어떤 인베딩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이 popularity 유저 popularity 인베딩과 아이템 popularity 인베딩의 어떤 각도, 코사인 각도를 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코사인 어떤 인터랙션이 주어졌을 때 이 코사인 값이 크게 된다면 사실 이 인터랙션 UI는 어떤 유저나 아이템에 대한 실제 정보가 아니라 이 유저가 얼마나 아이템을 많이 소비했고 이 아이템이 얼마나 유명한지만으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opularity bias extractor에서 나온 이 코사인 값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인터랙션 UI가 얼마나 바이어스에 취약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popularity bias extractor의 학습은
결과적으로 얘도 바이어스된 정보를 통해서 포지티브 인터랙션을 잘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로스 펑션도 소프트맥스 로스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포지티브 아이템과의 앵글은 최대한 좁히고 네가티브 아이템과의 앵글은 최대한 넓히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뭔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15쪽에, 네, 뭐지? 그러면 저 PU랑 PI는 스칼라 값인 게 맞나요? 네, 학습을 할 때는 배치로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아, 예시를 네네.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 저 인코더랑 저 아이템이나 유저 인코더는 전부, 어, 아까 인베딩을 학습할 네, 때의 형태랑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이게 쉐어한다는 말은 아닌 거죠. 네, 파라미터 네, 그냥, 네, 그냥 별개, 구조만 네, 똑같다는 네. 말씀이시죠. 아, 네, 그러면은 그 유저랑 아이템 때도 그러면 똑같이 인풋이 스칼라인가요? 네. 근데 정확히는 음, 인 코딩을 할 때 들어가는 인풋은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1차원짜리가 D2차원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네네. 인베딩 자체가 처음에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게 되고 아, 네. 이제 이 인풋이 들어오면 이 유저 값에 대한 인베딩을 인덱스로 이제 슬라이스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해 네. 못했어요. 아, 아, 다시 한 번만 혹시. 네. 네, 이 1차원 스칼라가 D차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원래 이 D차원짜리 인베딩을 처음에 시작할 때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서 어, 이제 이 인터랙션 정보가 들어오면 만약에 유저 1번에 아이템 뭐 1번을 봤다 이렇게 하면 이 유저 인베딩이 로우 개수가 전체 유저 U 곱하기 D짜리 어떤 매트릭스일 네. 텐데 네. 그 인베딩 중에서 유저 1에 대한 인베딩 그러니까 첫 번째 로우 아, 값을 이제 가지고 오고 여기도 아이템도 첫 번째 로우의 값을 가지고 와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코더는 어떻게 학습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 아웃풋이 정해져, 아웃풋이 뭔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아니, 제가 뭘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아. 뭔가 이 인코더라는 개념이 음, 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저기서 그냥 어떤 스칼라 값이 들어가서 어떤 그러니까 아무리 인코더 학습을 잘해도 그냥 어떤 스칼라 값이 들어가면 어떤 인베딩을 학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인베딩을 아웃풋으로 뱉는 인코더가 학습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스칼라 차원은 별로 저한테 그렇게 사실 궁금한 건 아니고 인풋으로 어떤 정보가 들어가서 아웃풋으로 인베딩이 나올 수 있는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네. 이 그림이 조금 약간 혼란을 빚은 것 같은데, 음, 인코더, 어, 인코더의 인풋으로 또 어떤, 음, 약간 모델이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인코더가 뭐 그래프 기반의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똑같이 D 차원의 벡터가 인코더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인코더에서 하는 일은 뭐 예를 들어서 연결된 노드의 정보를 어그리게이트 한다. 네. 네, 그런 아, 과정으로 돼서 똑같이 D차원의 네, 아, 벡터가 나오게 돼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 파퓰러리티가 약간 액티베이션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네. 어, 여기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그 아까 그 프리미밀러리에서의 임베딩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측정한다라고 이해했는데 사실 이거를 높이거나 낮추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안 와닿아서 액티베이션이 네, 액티베이션에 대한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하면은 그 막 이게 어떤 걸 의미한다고 저자들이 주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아, 있을까요? 네. 결국에 이 코사인 이 값이 이제 학습이 될 때, 어, 음, 음, 이 값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유저가 아이템을 소비를 했으면 이 값이 크게 나오고 이 유저가 이 아이템을 소비하지 않았으면 이 값이 작게 나와야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인풋이 어떤 유저나 아이템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에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때 쓰이는 임베딩이 기존의 임베딩은 유저의 정보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정보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파퓰러리티 바이어스 익스트랙터는 그게 아니라 이 유저가 얼마나 아이템을 많이 받는지 그리고 이 아이템이 얼마나 유명한지 이 자체만으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이 크다는 건 그 바이어스된 정보, 그러니까 파퓰러리티랑 이것만으로도 어떤 인터랙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예측하기에 충분하다. 아, 네. 그러면 근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이해해서 그러면 저 값이랑 기존에 계산한 임베딩으로 계산한 값이랑 네. 뭐 얼마나 비슷한지 뭐 아니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 뭔가 지표로 사용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혹시 다음 아, 쪽에 네. 그런 내용이 뒤에 혹시 네, 나오나요? 뒤에 이제 네.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그걸 그냥 학습하는 네, 방법이 네, 똑같다는 말씀을 익스트랙터는 해주신 네.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정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제 이 코사인 이 값, 결국엔 이 앵글 값이 결국에 어떤 유저랑 어떤 아이템이 얼마나 바이어스에 취약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어서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바이어스 어웨어 마진 컨트라스티브 로스, 이하 BC 로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앞서 그 바이어스 익스트랙터에서 나왔던 그 바이어스 디그리 값을 요게 그 앵글 값인데요. 이 값을 어떤 앵귤러 마진으로 변환을 해주고 이제 그 마진을 이 소프트맥스 로스에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앵글이 MUI로 되는 과정은 그냥 이제 어퍼 바운드가 추가되어서 미니멈이 미니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사인 시밀러 이제 그 BC 로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맥스 값에 이 바이어스 어웨어 앵귤러 마진이 추가된 것이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코사인 어떤 인터랙션이 바이어스에 굉장히 취약하게 된다면 이 앵글 값이 작게 나올 것이고 이 앵글 값이 작게 나오면 결국에 마진 값도 작게 나오게 될 것이고 반대로 어떤 인터랙션이 바이어스에 취약하지 않은 데이터면 앵글 값이 커질 것이고 마진 값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마진이 그러면 마진이 크고 작다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지오메트릭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어떤 유저 U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 유저의 포지티브 아이템이 I고 이 유저가 소비하지 않은 네거티브 아이템 J와 K가 있다고 가정을 할 텐데요. 그러면 소프트맥스 로스의 함수가 하고자 하는 바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이템과의 앵글을 네거티브 아이템과의 앵글보다 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로스는 이 포지티브 아이템 i와의 앵글을 j나 k와의 앵글보다 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BC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맥스 로스의 이 포지티브 앵글 값에 마진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소프트맥스는 단순히 이 둘을 UI를 더 포지티브 앵글을 더 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면 BC 로스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 앵글에다가 어떤 마진 값을 더한 것이 이 네거티브 앵글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두 앵글 사이에 어떤 n만큼의 갭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네거티브 아이템 J와 K에 대한 임베딩이 양쪽 모두에서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소프트맥스 로스 같은 경우에 포지티브 아이템이 위치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쯤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제 BC 로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어떤 마진만큼의 거리가 벌어져 있는 네, 기존 소프트맥스 거리에서 어떤 이 마진의 절반만큼 양쪽에서 줄어든 이 범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저희는 포지티브 아이템에 대한 정보와 네거티브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마진을 추가하게 되면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 상에서 나타냈을 때 이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의 인베딩이 좀 더 잘 구분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네, 그리고 앞서서 이 마진 값이 바이어스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M 값, 어떤 인터랙션이 바이어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영향을 받지 않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사실 모델 안에는 이미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예측이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런데 그런 바이어스에 취약한 값은 더 큰 마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떤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아이템 사이의 마진 거리가 더 커져서 어떤 뭔가 그런 마진의 크기를 통해서 바이어스에 취약하지 않은 샘플들 그러니까 파퓰러리티 바이어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명하지 않은 아이템들을 좀 더 잘 학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제가 뭔가 놓친 것 같은데 혹시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저 빨간색 부분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줄어들어서 네. 오른쪽 제 기준 오른쪽 네, 이쪽 네, 네, 네. 피규어 B 부분에서 이제 빨간색 부분이 이렇게 좀 더 줄어들어서 파란색과 구분하기 더 네. 좋아진다는 의미로 이해를 했는데 네. 혹시 저 밑에 있는 수식들이랑 그러니까 저 분홍색 부분은 똑같은 것 같고 저 세타헷 UJ랑 세타헷 UK가 둘 다 저 분홍색보다 크다? 네. 네, 저게 지금 저 그림에서 어떤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 그림, 네, 이 수식이 직접적으로 이 그림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네. 네, 이제 로스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고, 네, 로스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인데, 이제 그러면 이 마진을, 이 대소 비교와 별개로 네. 그냥 이제 네거티브 아이템이랑 포지티브 아이템을 어떤
이 구 스페이스 상에 위치를 했을 때 이런 마진이 이런 역할을 한다. 네, 이런 아, 의미입니다. 네, 사실 이 수식은 그냥 아, 이 두 네, 네. 사이의 차를 마진만큼 벌려준다 이런 의미이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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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방법론이 끝인데요. 요약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 popularity bias extractor라고 하는 모듈을 추가해서 어떤 인터랙션이 얼마나 바이어스에 취약한지 바이어스 디그리를 측정을 하고자 하였고 이 측정된 바이어스 디그리를 앵귤러 마진의 형태로 변환을 하여서 이제 소프트맥스에 추가를 함으로써 BC 로스라고 하는 새로운 로스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로스 텀은 이렇게 두 가지 로스의 웨이티드 썸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LB는 바이어스 익스트랙터를 학습시키는 로스이고 이제 LBC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앵귤러 마진을 추가하여서 모델을 학습하는 로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험 과정이랑 결과에 대해서 공유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이제 텐센트라고 하는 데이터랑 아마존 북, 알리바바 아이, 패션 이런 식으로 뭔가 패션 데이터나 뭐 그런 소비 추천에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이제 추천 퍼포먼스 모델의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매트릭으로는 리콜과 NDCG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매트릭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리콜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좋아한 아이템, 그러니까 테스트셋에 들어있는 아이템이 실제로 추천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그 유무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이고 NDC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천 결과를 상위 20개의 아이템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답 아이템, 그러니까 유저가 테스트셋에서 소비한 아이템이 이 20개 중에 몇 위에 위치되었는지에 따라서 어떤 랭킹별로 웨이트를 주어서 좀 랭킹에 기반하여 평가하는 지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테스트 셋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크게 인밸런스드 테스트 셋이라고 하는 것과 밸런스드 테스트 셋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테스트 셋을 구성하여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제 인밸런스 테스트 셋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터랙션들이 쭉 주어졌을 때 랜덤하게 어떤 아이템을 샘플하는 것이고 밸런 네, 샘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어벤져스 같이 유명한 아이템이 20번 소비가 되었고 아니군요. 16번 소비가 되었고 이제 어떤 이 마이너한 어떤 영화가 4번 소비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 아이템을 랜덤하게 샘플을 하게 되면 임밸런스 테스트 셋은 당연히 이 아이템에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게 뭐 어벤져스가 4개 뽑혔다면 마이너한 영화는 1개 뽑히는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밸런스 테스트 셋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을 샘플할 때 그냥 랜덤하게 샘플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부터 샘플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각각의 아이템이 이 아이템이 얼마나 소비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뽑힐 확률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테스트 셋을 구성하게 되면 이제 어벤져스나 이 유명하지 않은 영화 2개 다 똑같은 비율로 테스트 셋의 구성이 됩니다. 어, 네, 그래서 이 과거에 소개드렸던 그 디바이어싱 방법들이 대체로 한쪽 테스트셋에 대해서만 평가를 많이 해왔고, 특히 어떤 바이어스를 미티게이션 했다고 주장하는 연구의 갈래는 이런 랜덤하게 샘플하는 방식보다 이 밸런스 테스트셋으로 구성을 해서 이 안 유명한 아이템이 정답 테스트셋에 포함되는 비율이 많아진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 우리 성능이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부분 자체가 좀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만큼 이 두 가지 테스트셋 모두에서 좀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이블은 전체 성능을 나타내는 이제 그
과거에 제안되었던 디바이어싱 베이스라인과 이제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BC 로스의 퍼포먼스를 나타낸 표인데요. 이제 이 MF랑 라이트 GC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디바이어싱이 추가되지 않은 그냥 모델이고 여기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과거에 제안되었던 디바이어싱 베이스라인 그리고 마지막 줄이 BC 로스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모든 데이터셋에서 밸런스나 임밸런스 테스트셋 구분할 거 없이 전부 다 BC 로스에서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BC 로스를 제외한 디바이어싱 방법이라고 제안했던 논문들이 밸런스 테스트셋에서는 이제 바닐라 모델 대비 좀 성능이 좋아지지만 임밸런스 테스트셋에서는 BC 로스 다음으로 성능이 좋은 게 전부 다 바닐라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디바이어싱 베이스라인들이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는 이제 디바이어싱 방식들이 아니라 기존의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되던 어떤 로스 펑션들과 BC 로스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BC 로스가 가장 좋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우리의 방식이 단순히 디바이어싱 방식이 아니라 좀 더 풍부한 어떤 정보를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어서 사실 실제 추천 시스템의 로스로 사용이 되어도 뭐 손색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아이템을 포퓰러리티 그룹에 따라서 헤드, 미드, 테일 세 가지 그룹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퍼포먼스를 비교한 것인데요. 이제 헤드가 가장 유명한 아이템 그룹이고 테일이 가장 유명하지 않은 아이템 그룹입니다. 그래서 네, 뭐 앞서 문제점으로 저자들이 지적했던 대로 이제 특히 임밸런스드 테스트셋에서 기존의 방법들은 이 유명한 아이템 헤드 그룹의 성능을 깎아먹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상적이지 않고 이제 자신들의 방법이 뭐 테일, 미드, 헤드 할 거 없이 다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 마진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어떤 포퓰러리티 그룹에 관계없이 좀 리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잘 학습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거티브랑 포지티브를 좀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한다. 네, 그런 주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그래서 실제로 이 저자들이 제안한 이 BC 로스가 이 포지티브 아이템에 대한 레프리젠테이션과 네거티브 아이템에 대한 레프리젠테이션을 잘 구분하고 있는지 어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파워를 측정한 것인데요. 이제 표를 보시면 일단 아이템 그룹은 유명한 아이템인 헤드 아이템과 유명하지 않은 아이템인 테일 아이템으로 나누었고 총 4개의 로스에 대해서 네, 4개의 로스에 대해서 한 명의 유저와 모든 아이템에 대한 앵글 디스트리뷰션을 측정하였습니다. 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유저 한 명에 대해서 이 유저에 대한 레프리젠테이션, 임베딩 벡터와 이제 아이템 중에 이 유저가 소비한 포지티브 아이템과 소비하지 않은 네거티브 아이템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아이템과의 임베딩 벡터들 간의 각을 재서 그것들을 이제 분포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포가 각에 대한 분포니까 결국에 그 각도의 평균, 이 모든 값에 대한 평균도 수치로 측정을 해서 제시를 했는데 보시면 BC 로스가 이제 유명한 아이템 그룹과 유명하지 않은 아이템 그룹 모두에서 포지티브 앵글이 가장 작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저와 아이템 간의 앵글이니까 사실 각도가 작다는 말은 둘 사이의 어떤 유사도가 높다. 그래서 네, 각도가 작을수록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가장 작아서 좀 효율적으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아이템을 잘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일단 본 논문에서는 이제 바이어스에 대한 정보를 어떤 마진의 형태로 표현을 해서 로스 펑션에 추가를 함으로써
추천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파퓰러리티 바이어스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제안된 BC 로스가 이제 디바이어싱, 과거에 제안됐던 디바이어싱 방법과 디바이어싱 방법은 아니지만 스탠다드 로스로 사용되었던 그런 모든 로스 펑션에 대해서 좀 능가하는 성능을 보인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선 분석을 통해서 BC 로스가 어떤 레프리젠테이션 스페이스 상에서 포지티브 아이템과 네거티브 아이템을 잘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명한 아이템과 유명하지 않은 아이템 관계할 거 없이 전부 다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